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 빠르게 빛나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과 오랜 시간 조용히 쌓아가다가 인생의 후반에 비로소 빛을 보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부러워합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인정받고 빠르게 풍요로워지는 삶.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돌아보면 진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후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빠르게 올라간 사람이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느리게 걸었던 사람이 어느새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고생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풀리는 것일까? 정말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아주 현실적인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운을 단순한 타고난 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지가 결국 말년의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온 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 날 열매가 열리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 즉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보상은 대부분 지연됩니다. 그리고 그 지연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참을 수 없어서,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포기 뒤에 열매가 잇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앞서 나갈 때 뒤처져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때 혼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말년운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타고난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눈앞에 이익을 줬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당장의 편함을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사업에서 빠르게 수익을 올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진짜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을 뿐입니다. 거래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부분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관계와 거래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 쌓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눈앞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고 직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지만 동료를 밟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삶은 초반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바보같이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이 맞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거대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10년 전에 배려했던 거래처가 더 큰 사업을 가져오고 밟지 않았던 동료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신뢰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습관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 가벼움이 쌓이면 결국 자신의 무게까지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가볍게 대했는지,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했는지.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가볍게 대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 맺었던 인연이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도와주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늦게 들어오는 복의 실체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풍요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궁핍해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젊을 때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느냐가 말년의 풍요와 궁핍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처럼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젊을 때 진심으로 대했던 관계에서 옵니다. 20대, 30대에 맺은 인연이 40대, 50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60대, 70대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이 말년운의 실체입니다. 운이 아니라 관계의 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보도, 기회도, 연결도 모두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사람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주는 것도 사람이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매물 정보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사업에서 결정적인 거래는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됩니다. 취업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결국 재물에서도 뒤늦게 빛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잃은 사람은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능력은 한 사람의 크기에 제한되지만 관계는 그 제한을 넘어서는 힘을 줍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빨리 돈을 벌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본질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도 없이 전 재산을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며 사기에 가까운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선택들은 모두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즉 시간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당장의 결과보다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더 큰 것을 위해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주변에서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이야말로 말년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지연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리는 능력.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보여주었듯이 이 능력은 인생 전반의 성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시멜로 하나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받을 것인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 단순한 실험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추적 조사에서 학업 성취도, 사회적 적응력, 경제적 안정성 모두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단순한 시험의 원리가 사실은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급하게 눈앞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것을 놓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이 기다림의 근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오랜 유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학문을 정리하고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쌓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자신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노력을 유지하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본능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합니다. 외적 동기는 보상, 인정, 돈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성장의 기쁨, 자기 실현의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외적 동기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보상이 사라지면 멈춥니다. 하지만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보상이 없어도 계속합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대부분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 이들은 보상이 늦게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을 쉽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빠르게 얻고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감정도, 관계도, 시간도 너무 쉽게 써버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쏟고, 의미 없는 모임에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누군가의 악성 댓글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고, 별 의미 없는 회식 자리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나와 상관없는 뉴스에 분노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쓸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시끄러운 곳에 빼앗기게 됩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곳에 에너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그 집중이 시간과 만나면 보통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집중하는 사람과 분산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0년을 하나에 집중한 사람과 10년 동안 10가지를 넘나든 사람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조용한 꾸준함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성과를 올리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결국 남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 조용한 꾸준함을 과소평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당사자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수천 일 동안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한 방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행운, 단번에 인생을 바꿔줄 기회, 복권에 당첨되거나 우연히 만난 귀인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거나 갑자기 대박이 나는 사업.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극적인 행운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몇 년 내에 당첨 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갑자기 들어온 큰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돈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합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행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운을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집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처음보다 37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리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의 힘을 만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격차가 됩니다. 처음 1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년이 지나도 극적인 차이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 원리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만일의 차이는 눈이 부시게 빛납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많은 글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생의 구조를 꿰뚫는 말입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작은 습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루틴을 유지합니다. 작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큰 성공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의 축적에서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남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속도를 잃게 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이미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에 잠이 오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비교가 쌓이면 결국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3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동기를 보면서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이 잘못된 투자, 무리한 사업 확장,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조급함은 거의 예외 없이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비교의 함정에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남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속도가 느려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빠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보폭을 유지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시간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빠르게 달린 사람은 지쳐서 멈추고 천천히 걸은 사람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천천히 걸은 사람이 더 먼 곳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라톤에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한 선수는
결국 중반에 무너지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늦게 찾아오는 복의 본질입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입니다. 신뢰, 습관, 선택,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10년, 2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준비 기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여줍니다. 뉴스에는 성공한 순간만 나오고 그 전에 수천 일의 고군분투는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기가 늦었을 뿐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좋은 사업 제안이 와도 판단할 안목이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알아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오랜 시간의 준비와 경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진심으로 감사받았다는 경험은 다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집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감사 없는 도움은 두 번째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주변에서는 하나둘 사람이 떠나갑니다. 말년의 풍요와 궁핍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선물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조급함을 줄여주고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눈이 멀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적습니다. 반대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줬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원망과 후회 속에서 멈춰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복해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에서 배움을 추출해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교훈을 다음 시도에 적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배운 것들이 쌓여 결국 성공의 토대가 됩니다. 말년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젊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가 그들에게 준 교훈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패 없이 일찍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젊을 때 충분히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법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고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말년에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년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쌓여 결국 인생의 후반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끝을 결정한다는 것.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자신을 놓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태도를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인생은 결국 늦게라도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